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중간과제 내용을 남기겠습니다. 과제 문제는 첫째, 듣기의 다양한 방해 요인에 대해 교재를 읽고 정리하시오. 둘째, 자신의 실제 경험 중 관계를 망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방해 요인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셋째, 만약 그대로 돌아간다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또는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듣기 기술을 제시하시오. 첫째, 피드백 유형과 좋은 피드백, 나쁜 피드백에 대해 교재를 읽고 정리하시오. 둘째, 자신의 실제 경험 중 상대방을 비판, 평가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추측하는 피드백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를 설명하시오. 셋째, 반대로 자신의 실제 경험 중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이에 공감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어 좋은 관계를 만든 사례를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고 A4지 4장 을 지키라고 합니다. 10포인트로 작성을 하고 어떤 지문과 대사를 쓰거나 소설식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듣기와 피드백의 학습 이해도, 사례의 구체성과 전달성, 글의 정확성과 논리성, 적절한 분량, 이렇게 배점이 들어갔네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 듣기의 방해 요인과 사례. 1. 듣기의 방해 요인 정리. 잡음은 물리적 잡음에 해당하는 외적 장애 요인과 내적 장애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내적 장애 요인은 다시 정신적 잡음, 내용적 잡음, 의미적 잡음으로 구분한다. 외적 장애 요인은 듣는 사람 본인과 관계없는 것이며 우발적으로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음악 소리, 사람들의 대화, 자동차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등 주변에서 발생하는 청각적 요소, 불빛, 정리되지 않은 방 등 시각적 요소, 향수 냄새, 악취 등 후각적 요소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물리적 잡음이다. 내적 장애 요인은 외부 장애 요인과 다르게 듣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요인이다. 이런 내적 장애 요인은 감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내적 장애 요인으로서 정신적 잡음은 듣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 다른 생각이 떠올라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오른 생각으로 생각이 분산된다. 또 상대방의 말하기 태도에 따라 감정적인 반응을 하여 말이 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것도 정신적 잡음에 해당한다. 내용적 잡음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어렵게 들리는 것이다. 내용적 잡음은 내용을 전달할 때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상대적인 차이로 인하여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핵심 내용을 빠뜨리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의미적 잡음은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같은 단어나 언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언어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의미적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은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방어적 성향으로 반응한다. 또 자신의 경험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이기주의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자기 생각과 느낌을 중요시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고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감정이입도 할 수가 없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열린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자기 방어적 성향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자기 방어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고 방어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경험적 우월성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상사가 부하와 직원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 경험적 우월성은 상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오랜 친구나 연인,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나타난다. 이기주의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데 본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타인에 대한 선입견.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말하는 상대방의 지위나 직업, 나이나 학력 등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을 인식하여 내용을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는 그 내용을 잘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많은 사람, 성적이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방해 요인 사례. 듣기의 방해 요인을 정리하고 실제 경험에서 방해 요인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를 소개한다. 예문. 오늘도 밤 9시에 퇴근하는 여자친구의 안부를 묻기 위해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자친구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목요일이 되면 일거리가 많아서 더 피곤하다는 말을 들어서 오늘은 더 위로하고 싶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오늘 목요일인데 수고 많았어요. 여친데 고마워요. 나 이제 곧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여친데 아직 며칠 남았어요. 나 어쨌든 축하합니다. 여친 감사합니다. 나 1년 되면 나 뭐 사줄 거예요. 여친네 1년이 되면 당신에게 뭘 사줘야 하나요? 나 그래도 제가 그 회사에 가도 좋다고 의견을 줬고 이력서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해서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게 큰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1년이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간단히 파티를 하자는 의미예요. 여친 회사 옮기는 것은 제가 결정했어요. 물론 당신의 도움이 있었지만 오직 당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에요. 나 그렇군요. 저는 그냥 단지 같이 밥을 먹고 싶었어요. 여친, 당신 항상 생색을 내요.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주는데 당신은 꼭 무엇을 해줬지 않냐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나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뭘 사달라고 하지 않고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 전화하거나 만날 일도 없겠네요. 여친, 알았어요. 사주면 되잖아요. 나 아니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드네요. 그만해요 이제. 여친, 네 그래요. 그럼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관계의 효과적인 듣기 기술. 위 사례에 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듣기 기술을 제시한다.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이다. 즉,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할 힘도 없을 만큼 지쳐있을 여자친구를 배려했었더라면 애초에 그날 전화를 걸지 말고 방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다른 날을 선택했어야 했다. 힘듦을 위로하고자 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로서 그저 내가 통화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일을 해결해 준 것으로 말하는 우월성이 있었다. 여자친구도 자기 일에 대해 많은 고민과 충분한 생각을 했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나로 인해 행동을 결정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므로 내가 무엇인가 해줬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경험적 우월성을 극복해야 한다. 듣기를 위한 언어 기술로 다양한 응수로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사고와 경험적 우월성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응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것이다. 피드백 유형과 사례, 피드백 정리, 피드백의 유형. 피드백은 칼 로저스에 의해 평가 차원의 피드백, 해석 차원의 피드백, 지지 차원의 피드백, 탐사 차원의 피드백, 이해 차원의 피드백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평가 차원의 피드백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옳고 그름, 적절성, 가치 등을 판단하는 반응이다. 해석 차원의 피드백은 평가 차원의 피드백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설명하는 반응이다. 지지 차원의 피드백은 상대방의 말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내용의 반응이다. 탐사 차원의 피드백은 상대방의 말을 다시 확인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논의를 계속하려는 반응이다. 이해 차원의 피드백은 일상적 대화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데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다. 피드백은 대화의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한다. 다른 유형의 피드백들과 다르게 평가 차원의 피드백은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관계에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달라지는 만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이 요구된다.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으로 구분한다. 다시 언어적 피드백과 비언어적 피드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어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피드백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 그렇군요. 당연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 상대방의 말에 장단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피드백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신감을 주면서 듣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비언어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주로 표정이나 가벼운 몸짓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된다. 또 상대방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자세를 상대방 쪽으로 더욱 기울여 관심을 두고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긍정적 피드백이 된다. 부정적인 언어적 피드백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고 비판적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등과 같은 말이 부정적 피드백이 된다. 비언어적 부정적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과 같은 수단으로 표현되는데 인상을 쓰고 시선을 돌리는 행동을 하며 상대방의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은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말하기 어렵게 한다. 또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대화를 멈추려고 할 것이다. 부정적 피드백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 최근 자동차 주행 관련 질문에 지식 답변을 했는데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대, CNC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았는데 기어를 넣어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차량이 있나요? 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글을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나름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답변했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질문자께서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맞으면 맞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 말이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자에게 답변할 이유는 없네요. 답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제 마음입니다. 상대, 황당하네요. 아니, 그런 차량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런 말도 못 하시는 겁니까?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바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식인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답변 안 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지인을 통해 CNC 차량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알려드리죠. 제가 지금 저녁 식사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답변했습니다. 시간 있을 때 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또 직접 차량을 확인하시고 그 사실에 대해 직접 알고 있으면 되고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제가 지인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시동이 꺼진다고 합니다. 답변 안 함. 최초의 답변을 포함해 모든 답변을 삭제. 긍정적 피드백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겪은 불편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동생, 내가 오늘 일하다가 넘어져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원래 친한 친구랑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약속을 바꿔야겠다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알아? 일하다가 다쳤어.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데? 동생, 일하다가 원장님이랑 같이 탁자를 들어서 옮기다가 잠깐 쉬고 가려고 내려놓다가 내 쪽으로 더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살짝 넘어졌어. 병원에 갔는데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네. 몸은 괜찮아? 동생, 괜찮아. 친구한테 나 넘어져서 물리치료 받아야 해서 오늘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항상 약속을 어긴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다쳤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친구 말을 좀 함부로 하네. 동생, 내가 일부러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 그랬구나. 나 같으면 너한테 괜찮냐고 물으면서 오늘 아프니까 물리치료도 잘하고 푹 쉬어야겠다고 말할 거야. 당분간 그 친구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동생, 맞아. 오빠 아무튼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나 집에 도착했거든. 카톡 할게. 참고 문헌입니다. 본 내용은 제출한 내용이므로 참고적으로 활용을 할 뿐 그대로 복제하여 제출할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